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감정 아로마 세라피,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감정은 guilt, 죄책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죄책감이 있을까요? 평소에 우리는 얼마만큼의 죄책감을 동반한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참 묘한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죄책감이 드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이벤트가 생기고 그리고 죄책감이 들고 그러는 경우가 많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을요. 딱히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쭉 갖고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uilt, 죄책감. 이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분석학회에서 정신분석 용어사전이라는 네, 아주 유용한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에 번역이 돼가지고 출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죄책감을 외부와 내부로부터 오는 보복에 대한 공포, 후회, 회한, 그리고 참회를 포함한 복합적인 정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앞에 그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죠. 국어사전에서는 죄책감이 자기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책임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했다면 미국 정신분석학회에서는요. 이 죄책감 안에는 보복에 대한 공포심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후회나 회한, 참회는 이미 국어사전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죠.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마음 속에 이런 후회하는 마음, 회한이 서린 마음, 참회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미국 정신분석학회에서는 보복에 대한 공포, 보복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 안에 포함된 요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사바타이르라는 사람이 한 말을 랜디 타란의 감정은 패턴이다라는 책에서 인용한 문장인데요. 죄책감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당신을 물에 빠뜨려 쓸모없게 만들고,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완전히 잠겨버려서 그 감정에 잠식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당신의 영혼을 불에 태워 쓸모있게 만든다. 이거 뭐예요? 우리 이 쇠를 불에 녹여가지고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보석 같은 경우도 연마를 해가지고 돌을 연마해서 정말 값진 보석으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예, 바로 그런 연마의 작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래 문장. 당신의 영혼을 불에 태워 쓸모있게 만든다는 건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누구에게든 다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그럼 이런 감정이 느껴질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겠죠. 부정적인 그 죄책감이 이끄는 부정적인 길로 갈 것이냐, 죄책감이 이끄는 긍정적인 성장의 길로 갈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의 두 갈래 길은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긍정적인 길로 간다는 거는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반성하고 거기에서 내가 배워야 할 점들을 배움으로써 네. 이런 과정들이 자기 성찰의 과정이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성장으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요. 그 감정에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태로 갈 수 있어요. 아, 진짜 내가 왜 이랬지? 나 정말 한심해. 난 정말 쓸모가 없네. 항상 이 모양이야.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온갖 자기 비난들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죄책감이 우리를 부정적인 길로 이끄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어느 길로 가고 싶으세요? 자기 성찰의 길로 가고 싶으세요? 자기 비난의 길로 가고 싶으세요?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죠. 죄책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책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떤 감정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을 거야. 이거는요, 바로 미국 정신분석 학계에서 정의한 그 내용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랑 연결되는 문장이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딱 직면했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나요? 잘못했으니까 벌 받을 거야. 네. 이게 바로 죄책감에 내재된 감정으로서 불안을 유발하는 감정인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벌을 받으면 그걸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벌을 받는 게 속 편해. 그래서 이거를요, 누군가 너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 받아라고 벌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벌을 내리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기도 해요. 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이 그 죄책감 안에 동반되는 경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누군가 자기한테 어떤 벌을 준다면 그걸로 마음이 편해지는데 아무도 나한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 내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벌을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는 벌을 받아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신념이 나한테 깔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나한테 벌을 줘야죠.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야죠. 내가 나한테 고통을 줘야죠. 그러면은 고통받은 만큼 나는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신념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어떤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동어 반복인 것 같긴 한데, 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용서를 받을 때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내가 이 정도 고통을 받으면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벌을 받으면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스스로, 그 고통을, 그 벌을 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네. 죄책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음,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초자아예요. 슈퍼에고. 이 슈퍼에고는요, 우리 내면의 감시자거든요. 우리 마음속의 경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 경찰한테 적발되는 게 어떤 경우죠? 교통딱지 떼거나 이런 거 보면요. 뭔가 법을 어겼을 때 딱지를 떼고 경찰한테 적발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내면의 감시자인 경찰에게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기준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기준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적법한 행동을 했는지, 적법한 반응을 보였는지, 아니면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불법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그거를
감시를 하고 판단을 해서 그 기준에서 내가 벗어났어요. 그러면은 스스로가 나는 벌 받아야 돼. 그러니 나에게 고통을 줘야 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죄책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요. 한번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나에게 얼마만큼의 죄책감이 존재할까? 지금 내 마음 안에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나? 그거를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요. 요새 자주 자기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 뭔가 캥기는 게 있을 때, 찔리는 게 있을 때 괜히 더 자기 방어적이 되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사실 남들이 볼 때는 그거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 기준에 잘못했을 때도 이렇게 자기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거든요. 네. 어떤가요? 그 다음에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이나 장소나 상황을 피하게 되나요? 왜 우리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 같아 하면은요. 그 사람을 만나는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까? 음.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는 어떤 벌을 받아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지? 뭐 이런 되게 불편한 생각들이 자꾸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 요새 좀 이런 상태가 이런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가? 네. 죄책감이 부정적인 길로 갈 때 자기 비난의 길을 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혹시 지금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요새 부쩍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지, 내가 나를 비난하는 일이 잦아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체적인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내 감정 상태를 알아채는데, 우리의 감정 상태를 알아채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있을 때는요. 목구멍 안쪽에서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어떤 절대적인 증상은 아니고요. 사람마다 그 증상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혹시 나한테도 이런 증상이 있나? 그거 참고 삼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죄책감이 심할 때 식욕이 없어질 수도 있죠. 네. 이게 정말로 자기 비난이 심해지고 뭔가 책임감에 짓눌려서 식욕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나를 벌 주고자, 예, 내가 나를 벌을 주는 방식으로서 식욕을 떨어뜨려서, 예, 음식을 먹지 못하게, 에너지를 섭취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일을 곱씹는가? 네, 이건 어떤가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지난 일을 곱씹는 건 그만큼 과거에 대한 미련이 남고 후회와 회한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 일을, 어떤 일이든요, 그걸 자꾸만 되돌려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안에 혹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있지는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혐오감이 드는가? 이건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가랑 연결되는 질문이죠. 근데 이 자기 비하에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자기 혐오감에 이를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거나 비웃는 것 같은가? 예, 이것도요. 내가 뭔가 잘못한 느낌이 있을 때 괜히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지도 않고 내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고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 뒷담화를 하는 것 같고 내 욕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보통 내가 당당할 때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드는데, 뭔가 실제로 잘못을 했건 아니건 간에 내가 내 마음에 캥기는 게 있을 때, 내 안에 죄책감이 있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가? 예, 그것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이거 지난 일을 곱씹는 거와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해요. 시간을 되돌려서 일어난 일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가?
이건 어떤가요? 저는 10대 때 이런 상태가 되게 많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은 상황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 있겠지? 이런 상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아마도 그 10대 시절에 어떤 성적이라는 게 저에게 죄책감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내가 그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런 선택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열성적으로 누군가를 돕는가. 네, 어, 특히 이 아로마 세라피에서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다룰 때요, 이 마지막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내가 막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나는 돌보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희생일 수도 있지만 죄책감에서 비롯된 행위라면은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일 수 있거든요. 네, 이것도 중요하게 자가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지금 현재 나의 죄책감은 어떠한가? 내가 내 감정의 기저에 밑바닥에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깔려 있는 상태일까? 이거를 체크를 해보셨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 아로마 세라피를 통해서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아성찰을 통한 성장의 길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자아성찰을 통한 성장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비난의 길로 가게 됐을 때 그 죄책감의 예상 경로는 이 죄책감이 우리를 어떤 감정으로 데리고 가게 될지 한번 볼게요. 네, 바로 이런 감정들입니다. 계속해서 후회만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수치심이 느껴지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수치심과 죄책감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 깊어진 상태를 수치심이 느껴지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회한이 남아가지고 계속 회한이 남는다는 건 그만큼 과거에 미련이 남아서 그 과거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상태 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뒤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 죄책감이 깊어지게 되면은 자기를 비난하다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 비난의 화살이 돌려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비난을 막 하다 보면 그래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존재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점점점 무력감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죄책감이 데리고 가는 이 부정적인 길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죠. 네.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들더라도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자아 성찰의 연료로 삼아서 네, 우리가 자기 성장의 길로 가는 게 아무래도 더 우리에게는 편안한 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로 한번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에센셜 오일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자고요. 먼저 에센셜 오일이 도와주는 건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인지하고 사실 우리는요. 다양한 감정들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유독 알아채기 힘든 감정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에요. 에이, 나는 그런 거 죄책감 가는 거 없어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책감이 있겠어요?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요. 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그 체크 질문이나 아니면 이 죄책감이라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그런 내용들을 짚어보다 보면은, 그러면서 내 마음을 좀 점검해 보다 보면은, 아,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계에서 자꾸만 이런 반응을,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에센셜 오일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내 밑바닥에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깊게 깔려 있었던 거지? 예. 그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겠죠. 죄책감을 초래한 1차적인 감정을 찾아볼 수 있는 시작점을 또 이 에센셜 오일이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아로마 세라피가요. 그리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1차적인 감정 우리가 찾으면요. 네. 그게 무엇인지 감정을 찾으면, 그래서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감정에 말을 걸면요. 이제서야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면서 그 감정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너가 이제 나 알아봐 줬으니까 나는 이제 갈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 밖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1차적인 감정이 잘 흘러가도록 촉진함으로써 죄책감이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 완화에서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에센셜 오일이요. 대표적으로 이 6가지를 들 수가 있거든요. 로즈워터, 파인, 주니퍼, 클라리세이지, 만다린, 자스민입니다. 여기에 제가 대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말고도요. 사람에 따라서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감정 아로마 세라피 클래스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맞는 에센셜 오일, 자기 자신에게 맞는 블렌딩, 자기 자신에게 맞는 아로마 세라피를 스스로 이것저것 경험해 보면서, 경험을 통해서 찾아 나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 하나하나를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로즈워터입니다. 네, 로즈워터는요, 어떤 감정에도 다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로즈는 1차적으로 자신을 향한 연민과 용서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죄책감이요. 진짜로 무언가 잘못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떻다고 했죠? 남들이 보기엔 잘못이 아닌데 자기 기준에, 자기 안에 있는 초자아가, 자기 마음속의 경찰관이 아니야, 이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잖아, 잘못한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무엇인지 찾아서 그걸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로즈워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향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무엇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로즈워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인이에요. 파인은요, 우리 죄책감을 체크하는 질문의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네. 남들을 정말 열성적으로 돌보면서 자기는 돌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런 상태일 때 필요한 에센셜 오일이 파인이거든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반응 속에서 죄책감을 학습하곤 합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불안이나 슬픔, 화, 무관심 같은 감정들이요, 다 자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화가 난 거야. 내가 잘못해서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우울한 거야. 시무룩한 거야. 네, 이렇게 믿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믿음들, 그 신념들이 다 죄책감으로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너무 아프죠? 안타깝지 않나요?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는 알죠. 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머리로 알더라도요, 이미 어렸을 때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 죄책감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끈질기게 내 마음속에 남아가지고요, 나의 어떤 반응, 감정 패턴, 행동 패턴을 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파이는 바로 그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그 죄책감을 녹여주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니퍼 벨이에요. 주니퍼 벨이 디톡스에 아주 탁월한 에센셜 오일이죠. 이뇨작용도 탁월하고요. 그러니까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는 작용이 그 작용 아주 잘하는 에센셜 오일이잖아요. 주니퍼 베리가 몸과 마음의 독소를 제거하며 몸에서 불필요한 거를 빼내주면 꽉 막혀있던 정체가 풀리고 몸과 마음 모두 다시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에서 주니퍼 베리가 해주는 거는 그럼 뭘까요? 나의 초자아가, 내 마음의 경찰관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너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아니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벌 받아야 돼. 이것도 잘못한 거야. 벌 받아야 돼. 이러고 있을 때요. 그 쓸데없는 기준들을 녹여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초자아가 저지르는 이거는 이쯤 되면 횡포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이 횡포 속에, 초자아의 횡포 속에서 하나둘 쌓인 그 죄책감들이 뭔가 마음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거기서 썩어서 문드러져서 독소가 되어버렸을 때 그거를 주니퍼 베리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리세이지예요. 클라리세이지 우리가 명료함을 선사하는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인데요. 흐르지 못한 감정은 서로 뭉쳐서 몸과 마음의 순환을 막아요. 그 속에서 생겨나는 혼란과 불안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지? 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뭔가 우리 불편함이 느껴질 때요.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기도 하지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 라고 찾기도 하거든요. 네, 그 상태예요. 바깥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 라는 질문으로 가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의 죄책감이 또 샘솟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클라리세이지가 뭉친 감정을 풀어서 다시 흐르도록 도와줘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꽉 막혀서 불편한 상태가 해소가 되니까 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근원도 없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다린이에요. 만다린은 그 어린아이의 내면에 있는 행복감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게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는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엄마가 슬퍼 보여. 내 잘못이야. 부모님이 싸우고 있어. 내 탓이야. 이런 생각들을 먹고 자란 초자아가 우리를 잠식하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웃더라?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화를 내더라? 그럼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를 내면은 내가 무엇을 했더니 엄마가 화를 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뭘 했더니 엄마가 우울해졌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규칙과 규율, 어떤 틀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 틀을 우리가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를 감시하는 초자아의 힘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을 밟을까봐 초조하게 좁은 길을 걷는 아이처럼 긴장한 채 살아가게 돼요. 네, 뭔가 지켜야 될 선들이 너무 많아지면요. 이거 밟으면 안 돼? 저거 밟으면 안 돼? 그러면은 정말 길 하나 걸어가는 게 엄청나게 긴장되는 일이 되겠죠. 너무 힘든 일이 돼버릴 거예요. 하지만 그 길에 그어진 선은 너무 좁아서 그걸 밟지 않은 채 통과하기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에 도전하며 고된 삶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만다린은 속삭입니다. 그거 밟아도 돼.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그냥 놀이일 뿐이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돼. 예, 그렇게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게 만다린의 향기예요. 다음에 자스민입니다. 자스민은 우리를 현재로 데리고 오는 향기거든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자스민의 향기는 끊임없이 과거를 회귀하는 마음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현존하는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아주 잠깐 사이에, 지금 이 순간이요. 아주 잠깐 사이에 단 1초만 지나도 다른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과거가 되어버릴 이 순간에 우리가 그 이전의 과거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 생각하다가 현재에 내가 또 해야 되는 걸 놓쳐버렸어요. 그럼 현재가 또 과거가 되는 순간에 이 과거도 후회스러운 과거가 돼버리는 거죠. 어떡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후회스러운 과거만 쌓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답이 없네요. 그럴 때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 주는 게 자스민 에센셜 오일입니다. 네, 그럴 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 또 과거가 되어버릴 지금 이 순간을 후회가 남지 않게 온전하게 살아내는 거죠. 자스민이 그걸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 지금까지 살펴본 에센셜 오일들을요, 상황별로 이 죄책감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아로마 세라피로 적용을 할지 그 블렌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책감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이런 반응을 하는 게 죄책감 때문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너무나 깊숙이 뿌리 박힌 죄책감이 있을 때요. 그럴 때 이 죄책감을 표면으로 드러내서, 우리 의식으로 드러내서 그걸 자아 성찰의 에너지로 삼아서 우리 성장의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블렌딩 조합이요. 주니퍼 베리, 클라리 세이지, 파인입니다. 그 다음에 초자아가 독재를 휘두를 때요. 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독재를 휘두르고 있을 때예요. 그럼 어떡해요? 초자아의 독재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잘못한 것도 점점점 많아지겠죠? 초자아가 거기 금 밟았어? 또 밟았어? 또 밟았어? 이러면서 계속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이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 초자아가 좀 나대지 않게 하려면 지켜야 될 선,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규칙과 규율, 틀들을 좀 무너뜨려야겠죠. 그래야지 초자아가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밟았잖아. 이렇게 했잖아. 라고 말할 거리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틀을 좀 무너뜨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만다린 에센셜 오일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오롯이 집중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이 또 다른 과거, 후회스러운 과거가 되지 않게끔 도와주는 자스민을 같이 블렌딩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아로마 세라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제가 예시로 살펴보는 에센셜 오일, 그리고 블렌딩들은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에게 맞는 거라고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거 다 안 맞아, 그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여기 제가 제시한 6가지 에센셜 오일, 그리고 2가지 블렌딩 말고도요, 사람에 따라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 다를 수도 있고요. 블렌딩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이런 에센셜 오일들을요, 내가 어떤 해당되는 감정들에 직면했을 때, 그 감정이 느껴질 때 직접
사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직접 나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맞는 아로마 세라피, 자신에게 맞는 에센셜 오일 블렌딩을 찾아 나가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